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나운서기도 한데요.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좋은 소식만 전해주실 때보다 나쁜 소식 전해주실 때 뉴스 전하기 더 힘들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들이 요즘 더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소식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네, 좀 미리 제가 백신 차원에서 오늘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혐의 없음 결론난 DNA 검출 성폭행 사건입니다. DNA 검출 성폭행 이거 뭐 증거가 다 있는데 왜 혐의 없음이죠?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 3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경기 파주의 한 주택에 8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상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 남성이 이 집에 무단 침입한 거는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무단 침입을 했고 또 지난 1월에는 할머니를 추행하다가 큰 아들에게 발각이 돼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손녀가 그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고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DNA가 할머니의 속옷에서 검출이 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혐의 없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정도면 혐의가 없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7월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네. 피해자인 할머니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피해자분이 90대세요. 예. 이분의 진술과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삼아 얘기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가족들은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며 이의 제기를 했고요. 네. 현재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기존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토할 일을 왜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바로 잡히길 기대합니다. 다음 네. 소식 들려주시죠. 두 번째는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입니다. 네, 그 인천에서 났었던. 예, 맞습니다. 예,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는데 지난 30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 해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중징계 처분이고요. 네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해임과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라는 점은 같지만 네. 파면은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기간과 관계없이 중징계 받은 공무원은 다시 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보다 실질적인 차이는 이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면은 뭐 한 최고 50% 정도의 이 감액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해임은 큰 예외가 없다면 연금에는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네, 공무원 자격은 잃게 되지만 연금의 불이익은 없는 해임. 사실 좀 국민분들이 많이 분노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적절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해임된 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소청 심사도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해당 경찰관들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소청 심사 청구가 가능한데요. 기한은 30일 동안입니다. 만일 이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임 처분이 확정됩니다. 네, 해당 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 자진 사퇴했네요. 네,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도 퇴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와 함께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과도 했고요.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처벌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불법 촬영 용도로 쓰인 CCTV 소식입니다. CCTV를 불법 촬영 용도로 썼다고요? 예,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서울교통공사 신정 승무사업소에서 일하던 50대 김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네.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여성 승객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건데요. 네. 사실 이 승무사업소라는 곳은 이 출입문 관리라던가 객실 내의 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업무 대신에 치마를 입거나 몸에 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을 지켜봐 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니라 안전을 해치는 CCTV가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 승객
자기가 노린 그 승객이 이동을 하면 네. CCTV 카메라를 바꿔가면서까지 끝까지 그 여성의 모습을 좀 추적했고요. 네. 그런 모습을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CCTV 화면을 또 네.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SNS에 또 따로 올려서 보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최근 2개월 동안 게시된 불법 촬영물이 70개, 70개가 넘었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이 정도면 추가로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CCTV 내 장면뿐만 아니고요. 네. 직접 승강장에 가서 이제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들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이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를 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해당 SNS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마지막도 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임신한 교사의 축하 대신 폭언한 원장 소식입니다. 임신은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응원해야 될 일인데 맞습니다. 폭언이라니요. 서울 영등포의 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곳에서 일하던 한 보육교사가 지난 9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네. 내년 3월부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하겠다라고 네. 보고를 좀 미리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축하를 받을 일이었지만 네.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는데요. 네. 원장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왜 피임을 하지 않았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야, 이거 간호사들 태움 논란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이건 지극히 사생활이면서도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아니 뭐 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피임 얘기를 하나요? 참 황당한데 원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고 네. 곧 결혼하고 임신한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뽑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더 큰 문제인데요, 이 발언은. 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출산 휴가 대신에 실업 처리를 해줄 테니까 가서 실업급여나 받아라.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예. 더욱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인데 굉장히 피해 교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힘들었겠죠. 예, 당연히 이런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심지어는 그 이후에 이제 과도한 좀 업무가 주어지고 네. 약간 본인 들으라는 듯이 욕설과 좀 거북한 언행이 좀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당했다는 게 이제 피해 교사의 주장인데요. 네. 결국 이제 피해를 받던 교사는 구청에 신고를 했고 현재는 견디다 못해 병가를 낸 상황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어쨌든 육아휴직을 가거나 쉬게 되더라도 돌아와서 똑같은 또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얼굴 붉힐 그 상황에서 그 관계에서 일을 함께 한다는 게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굴 붉힐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네.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습니다. 예. 예, 아빠 육아휴직을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야 존재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요. 피임을 왜 안 했냐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실 참 답답하네요. 네. 아, 이렇게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될 텐데 아직도 사회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산율 주변에서 걱정하면 이제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맞아요. 뭐 자꾸 임신하고 출산한다 그러면은 회사 거의 못 나오게끔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먼저 나라에서 혹은 주변에서 네.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기댈 곳은 법과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